제가 서울 수도권을 왜 좋게 보지 않느냐. 네. 역사적으로 우리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걸요? 자, 역사적으로 보실게요. 자, 2007년에 13억 8,500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요렇게 하락했었고요. 1년 8개월 동안 32% 하락했었고, 자, 여기서 다시 올랐으나, 31%가 올랐으나, 다시 또 28%가 하락을 했습니다. 예전보다 저점을 더 깰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과거 저점을 또 추가적으로 신저가 갱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신저가 갱신할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 상태로 막 끌어오르면서 아 대박이에요. 네, 대박이에요. 18% 올랐어요. 이렇게 난리 친다고요. 대치쌍용, 예, 대박이에요. 자, 그리고 도곡렉슬 대박이에요. 18% 올랐어요. 5억이 올랐습니다. 이렇게 해봤자요. 왜 해봤자요? 규제 지역에 지정이 되면요, 이거 올라봤자 말짱 꽝이에요. 제가 뭐 거짓말하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 분위기 좋아 보세요. 지금 가뜩이나 뭐 어쨌든, 네, 어쨌든 간에 지금 거래는 되지 않아요. 네, 마찬가지 거래는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부 아파트에, 특정한 아파트에 돈이 몰리면서 상승한다는 거예요. 그건 사실이에요. 반등 치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반등이 지속적으로 갈 것인가, 여기 대해서 물어보신다면요, 저는 서울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없다. 왜? 또다시 정부에서 대출 조이고 규제 지역 지정하고 이렇게 돼버리면 끝이다. 네, 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쉬워요. 부동산 잡는 거 이제 정부에서 잘 알았잖아요. 네. 왜? 지난 정권에서 5년 동안 부동산 잡다가 실패했잖아요. 실패를 계속 했었지만 결국 성공은 언제 했습니까? 네, 언제 했어요? 자, 지난 정권이 마지막 부분에 2021년 연말 돼서 바로 신축 아파트 잔금 대출 안 줬잖아요. 해주지 않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출이 안 되니까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했다고요. 네. 대출 안 된다. 정부에서 유동성을 거둔다. 네. 금리가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시그널을 우리가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집을 사지 않게 돼요. 네. 시그널을 받았지만 이미 집값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었던 거죠. 어떤 거부감이요? 너무 비싸다. 집값이 너무 비싸다. 여기에 대한 거부감 엄청났다라는 거예요. 네. 결국 집은요, 비싸면 떨어지는 거예요. 비싼데 여기서 뭐 금리 올라가고 대출 안 되고 이렇게 해보세요. 근데 지금 현 정권 들어서 가지고 약간의 숨통을 트여주기 위해서 뭘 했습니까? 뭘 했어요? 대출 조금 열어주고 규제 해제해주고 그리고 취득세 중과도 해제해주려는 움직임, 이런 것도 있었다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부동산은요, 어두울 때 사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어두울 때는 알지만 어디를 사야 될지는 정말 알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요, 이렇게 역대급 유동성 꺼진 이후에는, 네, 대한민국 유동성이 축소가 너무나 되었기 때문에 결과론적이란다. 네, 결국은 광역시 쪽으로 돈이 흘러 들어갈 수밖에 없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2022년 내내 23년 38,000세대 입주하는 대구 집중하세요, 주목하세요 라고 했던 이유인 거예요. 자,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과거에도 그랬다시피 또다시 규제로 지정이 되면요, 아마 예전처럼 빠질 수 있다. 네, 전 저점을 또 깰 수가 있다 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특히 3기 신도시라는 대형 악재가 또 있기 때문에 지겹습니다. 이제 그만 이야기할게요. 네, 그만 이야기할게요. 자, 어떤 지역으로 가볼까요? 여러분들 원하는 지역 어디입니까? 자, 세종동에 힐스테이트 세종 2차 있어요. 자, 7월 31일에 6억 3,500 이렇게 거래가 되었고요. 자, 그리고 사단지 캐슬 파밀리에 이렇게 소폭 12% 정도 상승했고요. 네, 6억 6,500 이렇게 거래되었고요. 네. 자, 여기서 대장 아파트가 어디예요? 자, 10단지 더샵
힐스테이트 아파트. 네. 자, 4억 5천까지 떨어졌다가, 자, 1억 3,800이 올라갔습니다. 네. 5억 후반대까지 올라가고요. 자, 35평, 보세요. 자, 7억까지 떨어졌다가, 자, 1억 9천이 올라갑니다. 네. 11억에서, 네. 40% 정도가 빠졌다는 거죠. 자, 요거 하나 하고, 지금, 전세가는요? 네. 전세가 소폭이 상승을 해요. 세종 같은 경우는 이제 입주 물량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정확하게 맞췄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기다려보세요. 다른 것도 이야기 드릴게요. 자, 세종 같은 경우는 입주 물량이 없는 거예요. 입주 물량이 없다는 건요, 세종은 전세가가 앞으로 소폭 회복할 가능성이 높다.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세종에는요, 제가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렸어요. 작년 내내. 네. 실거주할 사람은 무조건 잡아라. 세종을.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자, 세종은요, 또 어디를 바라보고 올라갔을까요? 자, 세종이라는 지역은 결국은 북쪽에 있는, 네, 북쪽에 있는 청주가 아니라, 네, 세종이라는 지역은 더 북쪽에 있는, 네, 동탄, 네, 동탄의 가격을 보고 또 올라간다는 거예요. 자, 동탄 어떻습니까? 과거에 동탄이 10억이 넘었을 때 세종도 10억이 간다 했을까요? 동탄이 15억을 찍었을 때, 네, 세종도 15억을 찍는다 라고 표현을 많이 했었어요. 자, 요새 어떨까요? 동탄에 우리가 여기 보시면은 동탄에 여러 가지가 있죠.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시범 하나 꿈의 그림 볼까요? 자, 14억까지 찍었다가 9억 5,500까지 떨어졌다가 9억 2,400까지 떨어졌다. 5억이 떨어졌다가 지금 다시 올랐습니다. 자, 12억 7,500까지 거래가 되었었고요. 고점 대비해서 한 11% 정도 빠졌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서울이 다시 규제 지역으로 지정되었고, 지정이 되고, 동탄이 다시 규제 지역으로 지정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일도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일도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안 사는데요. 손님이 없는데 어떻게 할 건데요? 자, 동탄이 화성에 매물 증감 볼까요? 경기도 화성시, 네, 매물 증감. 아이고야. 자, 이걸 볼게요. 경기도, 네, 수원시 8대구 매물이 엄청 증가했죠. 매물이 감소했죠. 죄송합니다. 매물 감소했고, 증가수는 볼까요? 네. 자, 성남시 증가를 했고요. 네. 서울 송파 증가했고요. 네. 자, 여기 쭉. 화성은요? 매물 증가 한번 볼까요? 경기 화성시. 어디 있을까요? 화성. 화성이 안 보이네. 여기 있네요. 네. 17위. 화성은 매물이 소폭 감소했네요. 여기야. 매물이 소폭 감소했어요. 감소했다 살짝 들리죠? 네. 월세 매물은 들리고, 매매 매물도 살짝 들렸어요. 전체적으로 좀 감소해 보입니다. 자, 그런데 2023년 1월부터 볼까요? 네. 매물이 점점 전월세 매물은 감소하고요. 네. 파란 색깔 부분이 서서히 늘어나는 거 보이세요? 네. 증가하죠. 네, 증가를 하고 드라마틱하게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진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남시 수성구 볼까요? 23년 1월부터 네. 자, 이렇게 소폭 증가하는 게 보이시죠? 네. 경기도 군포. 네. 네. 매물이에요. 기가 막히죠? 많이 증가죠, 여러분. 매물이 1700개에서 네, 2400개로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도 전체는요, 일단 매물이 소폭 증가하는 추세다. 네, 증가하는 추세다. 대구는요, 어때요? 네. 자, 대구도 매물이 증가하고 있죠. 대구도 매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3만 개에서 이렇게 3만 5천 개로 네, 증가했습니다. 네. 자, 대구 충분히 이해가 되죠. 네. 왜냐하면 입주 물량 워낙 많기 때문에 이 입주 물량은 팔고 넘어가려는 수요도 충분히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동탄은 앞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동탄은 서울이 지금 분위기가 네, 약간 살아나면서 보이지만 8월달에
매수 심리가 또 감소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데 정부에서 혹시나 서울의 주요 입지 이런 거 있죠. 네. 또 규제로 지정을 하면은 상급지의 이 변동이 사라지기 때문에 꺾이기 때문에 동탄도 꺾일 수 있다. 그 동탄에 지금 아파트 사는 게 맞겠냐라고 하면요, 저는 안 사요. 네. 사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인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천도 사지 마시고, 동탄도 사지 마시고, 동탄에는 전세로 거주하시면서 대구에 투자하는 게 좀 더 합리적이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김근혜님 반갑습니다. 네. 꿈나무님, 네, 축하드립니다. 장금, 네, 축하드립니다. 꿈나무님께서 저기 사실 아파트 좀 이야기해 주실래요? 네, 장금 쳤으면 이야기 좀 해주세요. 광고할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네, 손중현님 반갑습니다. 네, 황도경님 반갑습니다. 승나님 반갑습니다. 김근혜님 반갑습니다. 남동이 좋나요? 남사가 좋나요? 저는 남동이 좋다고 생각해요. 사람마다 달라요. 네, 사람마다 다른데 저는 남동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 아침에 햇살을 받는 거 좋아합니다. 네, 사람들은 아침에 햇살을 받고 기운을 얻고 가야 되는데 아침에 어두컴컴하고, 네, 햇살이 들지 않는다면 좀 별로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근데 또 남선을 또 선호하는 분도 계세요. 해가 오랫동안 길게 진다고, 네, 남선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꿈나무님, 네, 아무튼, 네, 축하드리고요. 네, 앞으로 그 아파트 계속 올라가길 제가 바라겠습니다. 네. 자, 9월 11일 방송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편히 쉬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제 댓글은 준성이었고요. 자, 제 멤버십, 네, 멤버십 홍보 좀 하겠습니다. 제 멤버십은요, 월 4,990원에 매주 토요일 밤 10시 멤버십 전용 라이브 방송합니다.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올해 이제 무조건 투자를 해야 됩니다. 네, 투자를 해야 되는데 혼자서 고민이 어려우신 분들은요, 네, 고민하기 너무 까다롭고 힘들다 그러면 제 골드 멤버십 회원에 들어오시면요, 제가 운영하는 카카오 스터디 톡방, 네,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아, 이거 나가려고 하니까, 네, 시청자 수가 120분을 확 늘어나네요. 여러분 좀 일찍 들어오세요. 네, 아무튼 일찍 들어오시고, 저는, 네, 목을 아껴야 되는 상태 이유로, 네, 이상 방송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